자, 반갑습니다. 월요일 날만 되면 원주가 날씨가 희끄무리한 게 저는 여기 내려왔다 그러면 하여튼 날씨가 좀 그래요. 다른 날도 저번 주는 계속 비가 왔었죠? 비 오고 눈 오고. 아, 눈은 별로 안 왔어요? 아, 우리 고향은 눈이 막 꽤 많이 왔던데. 어쨌든 오늘도 보니까 날씨가 희끄무리한 게 좀 그렇네요. 자, 오늘 어디 할 차례? 은장 등록 부분. 예. 자, 136페이지 할 차례입니다. 저번 주에 배웠던 부분들 간단하게 잠깐만 복습을 잠깐만 하고 넘어가죠. 자, 저번 주에는 이제 그 저번 주에 복습했던 것도 쭉 있고, 그 다음에 뭡니까? 저 103페이지부터 아마 새로 배웠을 거예요, 아마. 자, 103페이지에 보면, 자, 이제 복습도 사실은 11월 달, 12월 달이 마지막이에요. 1월 달부터는 복습 시간이 없어요. 바로, 되면, 바로 진동을 나갈 겁니다. 제가 복습을, 이제 기초 강의 때는 이제 복습을 하는데요. 1월 달부터 이제 기초 학습 시간부터는 복습을 안 합니다. 안 하는 이유가, 이제 수강생들이 좀 많아지고 나면 복습을 하잖아요. 그러면 슬금슬금 복습, 여기 이제 복습 시간이 한 20분 정도 되겠구나 싶어서 수업 시간을 빼먹고 와요. 복습 시간 딱 20분 정도 감안을 해서 10시 20분쯤 돼서 슬금슬금 옵니다. 그래서, 이게 안 되겠다 싶어서, 복습을 좀 어느 정도 하다가, 이제 기초니까, 그럼 이제 좀 한번, 저번 주에 배웠던 거 한번 간단하게 보고 넘어가죠. 자, 업무지역은, 딱 한번 저번 주에 배웠던 거, 딱 일주일 됐습니다. 일주일 됐으니까, 자, 업무지역은 법인하고 공인중개사의 업무지역과 그 다음에 부칙 개업공개사 업무지역이 틀리다 그랬죠? 자, 법인하고 공인중개사의 업무지역이 어디라 그랬죠? 법인하고 공인중개사 개업공개사 업무지역은 전국이다. 그래서 사무실이 어디에 있든지 간에 전국 물건을 중개해 줄 수 있다라고 했었고, 그 다음에 이제 부칙개업공개사. 이 부칙개업공개사라는 이 사람은 자격증이 있다 그랬어요? 없다 그랬어요? 없다 그랬죠. 자격증 없이 옛날부터 뭐 해오던 사람들, 부동산 중개업을 해오던 사람들이다. 그래서 그 간판에 보면 뭐라 그랬어요? 부동산 중개인 사무소라는 간판이 있다 그랬죠? 공부하시고 나서 일주일 됐으니까 지나가면서 저번 주에 제가 이래 얘기했나요? 이 길거리 지나가면서 간판 좀 보시라고, 중개사무소 간판 좀 보시라고 보면 그 안에 여러분들이 배웠던 내용들이 좀 나온다 그랬죠? 그 지나가면서 부동산 중개인 사무소는 간판 혹시 보셨어요? 이제 일주일 동안 보셨어요? 보신 분 계시는구나. 물론 이제 다른 분들은 또 그 사무소가 없는 동네에 또 사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자, 바로 이 부동산 중개인. 그래서 그 교재는 중개인이라는 표현을 갖다 쓰기도 하는데요. 중개인이라는 표현은 사실은 지금 현재는 법적 용어는 아니고, 법적 용어로서는 일단 부칙에 의한 개업공개사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얘네들은, 업무지역이 제한되고 있죠. 어디로 제한되고 있었어요? 사무소, 소재지, 어디로? 특별시 광시도. 사무소 소재지, 특별시 광시도 내에 있는 중개대상을 중개해 줄 수 있다. 그러니까 원주에 만약에 부칙개업공개사 있다면 업무지역이 어디예요? 강원도. 원주시가 아니고 강원도가 업무지역이다. 라고 했었죠. 그래서 이런 업무지역들 부분 한번 공부해 봤고, 그 다음에 이제 중개사무소라는 부분. 중개사무소는 1인 1사무소가 원칙이다. 그래서 2개 이상 사무소 설치하는 거 금지한다 그랬죠. 그 다음에 이동이용이한 임시 중개 시설을 설치하는 거 금지한다. 그래서 이렇게 2개 이상 사무소 설치했다, 이동이용이한 임시 중개 시설을 설치했다, 이거 만약에 위반하면 등록이 취소될 수 있다 그랬어요. 자, 등록 취소는 반드시 취소되는 취소하여야 한다와, 그 다음에 취소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 할 수 있다, 이 두 가지가 있었죠. 그래서 할 수 있다 이거는 상대 등록 취소라 했죠. 그래서 상대 등록 취소고, 형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원 벌금 이렇게 했죠. 사무소 2개 이상 각종 이렇게 걸리면 이렇게 돼요. 자, 그러면 이제
사무소와 관련된 부분에서는 또 1인 1사무소가 원칙이지만 예외적으로 법인은 어떻게 되었어요? 법인은 예외적으로 사무소를 여러 개 낼 수 있다. 그 사무소가 바로 뭐가 있었어요? 분사무소라는 것이 있었죠. 자, 분사무소는 뭐였었죠? 자, 소위 말하는 뭐를 했었어요? 지점이라 그랬죠. 지점. 자, 그러니까 법인은 본사인 뭐다? 본사인 주된 사무소와 그 다음에 지점인 뭐예요? 분사무소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지고 주된 사무소와 관련된 부분은 주된 사무소 관련된 부분은 일단은 다 자 어디서 주된 뭡니까 분사무소와 관련된 부분은 다 주된 사무소에서 일단은 처리를 하죠. 그래서 자 분사무소 설치 신고를 하는데 분사무소 설치 신고는 어디다 한다? 주된 사무소 등록관청 이외의 등록관청에 몇 개씩 설치한다 그랬어요? 네, 한 개씩 설치한다 그랬었죠. 그래서 설치 신고는 주된 사무소도 하고요. 그래서 자 분사무소라는 기본적 개념 정도만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고 넘어가면 된다라고 했었어요. 자 그러면 이제 뒤로 넘어가면 이제 뭐가 있어? 사무소 공동사용이라는 게 있었죠. 사무소 공동사용 이거 뭐라 그랬어요? 사무소 공동사용 113페이지 있네요. 공동사용이란 사무소를 어떻게 하는 거? 같이 쓰는 거. 그래서 사무소 하나에 자 여러 개업공개사가 같이 하는 것을 갖다가 공동사용이다. 그래서 자 사무실을 같이 쓸 뿐 의무와 책임은 각각 개별적이라 그랬죠. 그래서 사무실만 같이 쓸 뿐 소위 말하는 제가 합동사무소 개념을 한번 설명드렸던 있었고요. 자 그다음에 사무소 이전. 자 사무소 이전은 기본적 개념만 한번 잠깐 하고 넘어가죠. 자 이전한 날로부터 며칠 이내에 신고한다 그랬죠. 이전하고 나서 며칠? 10일이죠. 자, 이전하고 나서 며칠 이내? 10일 이내. 이전하고 나서 10일 이내 어디다가 이전 신고한다? 예, 이전 후에 등록관청. 이전한 곳에 등록관청. 그러니까 원주에 있던 사무소를 저 강원도 횡성으로다가 옮겨놨습니다. 옮겨놓고 영업해도 괜찮다 그랬죠. 영업하면서 며칠 이내? 10일 이내. 어디다가 이전 신고? 횡성군청에다가 이전 신고하는 거죠. 자, 그것만 여러분들이 기초적으로 기억을 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러면 또 뒤로 보면 이제 게시 의무 나오죠? 사무소에 보기 쉬운 곳에 게시하라. 등록증 원본, 그 다음에 또 자격증 원본 있었죠? 자, 그 다음에 또 중개보수 실비 일편 득표와, 그 다음에 보증 설정 증명서류 이런 것들 한번 보기 쉬운 곳에 게시하라 라고 하는 부분이 있었고요. 자, 그 다음에 사무소 명칭. 자, 개업공개사는 어떤 명칭 쓰라 그랬죠? 개업공개사는. 자, 근데 개업공개사가 누구죠? 자, 다시 한번. 저번 주에도 용어 정의를 갖다가 한번 연습했었는데, 개업공인중개사란 자, 네, 등록관청에 등록을 한 건데, 근데 자격증을 취득하고 그러면 안 돼요. 그냥 제가 개업공개사는 뭐다? 이 법에서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한 자. 앞에 나중에 이제 용어 정의 할 때요. 내가 강조할 거예요. 이게 용어 정의 또 문장 변화 이런 거 할 때 이 용어 정의는요. 거기에 쓸데없는 말이 들어가거나 이러면은 틀립니다. 그러니까 자, 앞 공인중개사 자격 취득해서 등록한 자가 아니라 그냥 어떻게 돼요? 그냥 등록한 자예요. 예. 왜냐하면 자, 법인 같은 경우는 어떻게 돼요? 법인 같은 경우는 공인중개사 자격 없는 사람도 임원으로서 들어갈 수가 있죠? 그래서, 자, 다시 한 번. 개업공개사는 누구를 얘기하는 거? 이 법에서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한 자. 그 등록한 자는 어떤 명칭을 써야 되면 된다. 공인중개사 사무소 또는 부동산 중개. 둘 중에 하나는 쓰라 그랬죠? 공인중개사 사무소 또는 부동산 중개라는 거 둘 중에 하나 써라. 요거 위반하면 100만 원 과태료고요. 자, 부칙개업공개사 같은 경우는 자격증 있다 그랬어요? 없다 그랬어요? 없다 그랬죠. 그러니까 자격증 없으니까 공인중개사 사무소란 명칭 쓰지 못한다 그랬고요. 자, 그 다음에 개업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 자, 이런 간단한 법적 용어도 여러분들이 일단 자꾸 연습해 두셔야 돼요. 개업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는 누굴까요? 네, 일반인. 일반인 하면 일반적인 얘기가 일반이고, 그럼 우리가 법적인 용어로도 한번 보죠. 간단해요. 개업 공인중개사는 저번 주에 연습했었어요. 개업 공인중개사는 이 법에서 개설 등록한 자를 개업공개사라고 그러죠. 그럼 개업공개사가 아닌 자 그러면
그렇죠. 등록하지 않은 자를 얘기한다 그랬죠. 그래서 등록하지 않은 자를 얘기한다. 그래서 이 개업공개사 아닌 자는 공인중개사무소라든가 부동산 중개란 또는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는 못한다라고 하는 부분이 있었죠. 자, 이런 명칭과 관련된 부분이 있었고요. 자, 이 명칭, 유사 명칭 사용금지 위반은 뭐 1년 이하 징역 또 1,000원 벌금 이런 것도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이제 중개대상물의 표시 광고할 때 명칭, 자, 성명, 명칭, 자, 성명, 명칭, 소재지, 연락처 이런 것들을 표기하라라고 하는 부분이 있었죠. 자, 그래서 개업공개사가 지금 제가 얘기하는 것은 121페이지에 있는 내용입니다. 개업공개사는 중개대상물 광고할 때 개업공개사 성명이라든가 명칭, 소재지, 연락처 표기해주면 되고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는 중개업을 위한 중개대상물 광고를 해서는 안 된다라고 했었죠. 자, 요거 여러분들이 아마 제가 조심할 것을 얘기했을 거예요. 중개보존이나 소속공개사가 물건 접수받아가지고 자기 명의로 블로그에 올리는 것들 이런 것들 있죠. 이런 것들은 상당히 위험하다. 이게 바로 개업공개사가 아닌 자가 뭐 한 거예요? 중개대상물 광고를 한 거다라고 했었죠. 그래서 그걸 조심하라라고 했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개업공개사 아닌 자가 중개대상물 광고를 하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원 벌금 하는 부분도 있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123페이지 보면 이런 게 있었어요. 겸업. 겸업이 뭐라 그랬었어요? 소위 말하는 투잡이죠, 투잡. 자, 중개업 외에 할 수 있는 업무를 뭐라 그런다? 겸업이라는데, 그래서 공인중개사인 개업공개사와 그 다음에 또 법인인 공인중개사인 개업공개사하고 부칙 개업공개사는 겸업을 자유롭게 할 수 있다 그랬죠. 다른 법에서 제한하는 것 빼놓고는 다 할 수 있다. 그래서 제가 뭐 꽃집 얘기도 했었고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했을 거예요 아마. 자, 그러면 법인인 개업공개사는 겸업이 금지되나요? 제한되나요? 예, 제한된다 그랬죠. 자, 법인은요, 겸업이 금지되는 게 아니라 겸업이 어떻게 된다? 제한된다. 요것만 할 수 있다. 14조에 규정된 업무만을 할 수 있도록 제한하고 있다 그랬죠. 그래서 14조에 규정된 업무를 쭉 한번 봤는데요. 자, 뭐 했었어요? 상업용 건축 및 주택의 임대관리 등 부동산 관리 대행. 부동산 관리를 대신하는 거. 자, 그 다음에 또 부동산 이용, 개발, 거래에 관한 상담. 자, 소위 말하는 부동산 컨설팅이었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누구를 대상으로 한다? 개업, 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하는 중개업의 경영기법, 경영정보 제공 이런 거 있었죠. 이게 뭐라 그랬었죠? 개업, 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한 경영기법, 경영정보 제공. 소위 말하는 프랜차이즈라고 그랬죠. 프랜차이즈. 자, 부동산 랜드. 제가 아마 부동산 랜드, 부동산 뱅크 이런 거 한번 얘기했었죠. 프랜차이즈. 그 다음에 아마 제가 다음 파트쯤 돼서 아마 프랜차이즈와 관련된 부분 잠깐만 얘기할 아마 기회가 좀 있을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상업용 건축 및 주택에 분양돼 있었죠. 분양을 대신해 주는 거 있었고요. 그 다음에 그 외 중개업에 부수되는 용역 알선, 이사, 도배업 소개시키는 알선업 할 수 있죠.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경매, 공매 부동산에 대한 권리 분석, 취득 알선, 대리 업무를 할 수 있다라고 했었죠. 원래 이거 경매, 공매 업무는 원래 누구의 업무라고 그랬어요? 변호사 업무라고 그랬죠. 변호사가 아닌 자가 이런 업무를 하게 되면 변호사법 위반이 되는데, 그런데 공인중개사법에서는 할 수 있도록 열어놨기 때문에 할 수 있다라는 부분 제가 얘기했던 적이 있었죠. 그래서 이 6가지 업무를 할 수 있다라는 거 한번 구분 한번 해봤고요. 자, 그러면 이제 128페이지 보니까 고용인 부분 나오네요. 고용인 직원이죠, 직원. 직원 하면 여러분들이 뭐 했었어요? 소속공개사하고 누구? 중개보조원. 자, 소속공개사는 용어잖으니까 뭐였죠? 자꾸 이제 물어보죠? 지금 이렇게 해서 자연스럽게 머릿속에 들어가면요. 거의 1년 동안 안 까먹어요. 여러분들이 뭐 달달달달 외워서 암기하는 거 있죠? 그거는 쉽게 잊어버리지만 수업 시간에 머릿속에서 자연스럽게 들어온 것들은 거의 안 까먹습니다. 그러니까 수업 시간에 이렇게 물어보고 할 때 제가 물어볼 때 다른 선생님이 자꾸 물어보죠. 근데 이때
대답을 요구하는 부분도 물론 있겠지만 그거보다는 여러분들이 뭐 하냐면 생각을 좀 해보시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물어볼 때 보면 고개를 푹 숙입니다. 물어보는 순간에 고개가 뚝 떨어져요. 혹시 시키는 선생님 있어요? 지금까지 없죠? 시키는 선생님 없을 거야, 아마. 뭐, 이렇게 찍어가지고 뭐해요? 이렇게 물어보는 사람 없을 거야, 아마. 그러면 다 도망갈 거야, 아마. 근데, 물어볼 때, 이거는 여러분들이 생각을 좀 해보시라고. 조금이라도 생각을 해보시라고 자꾸 물어보는 거니까. 자, 한번 보죠. 소속공개사란, 소속되었다를 먼저 떠올리라 그랬어요. 취직했다 그랬죠? 누구한테 취직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를 갖다가 이제 법적인 용어로 따지면 개업공인중개사에 그렇죠. 소속된 이렇게 됐죠. 예, 공인중개사 자격 있죠? 공인중개사로서 자격증 있으니까 얘네들 뭘 할 수 있다? 업무를 직접 할 수 있죠. 중개 업무를 수행하거나 아니면 또 취직했으니까 시키는 일 해야죠. 보조할 수 있다 그랬죠. 그래서 자, 이걸 쭉 연결하면 어떻게 된 거예요? 개업공인중개사에 소속된 공인중개사로서 자, 중개 업무를 수행하거나 업무를 보조하는 자 이렇게 했죠. 자, 그러면 중개보조는요? 자격증 있어 없어요? 없다 그랬죠. 자격증 없다는 걸 먼저 떠올리라 그랬어요. 자격증 없는 사람은 뭐라 그랬죠? 예,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로서 이렇게 됐죠. 공인중개사 아닌 자로서 취직했죠. 개업공개사에 소속되어 중개대상물에 대한 현장 안내 일면서 업무 등 단순한 업무를 뭐 하는 자? 보조하는 자 이렇게 됐죠. 자, 그래서 이 둘을 뭐라 한다? 고용인이라 그러고 이 고용인을 어떻게 돼요? 둘 수 있다 그랬죠. 둘 수 있다. 자, 그러면 이렇게 고용인 두면 신고하라 그랬어요. 신고한다. 채용하면 언제까지 신고? 업무 개시 전. 채용하면 업무 개시 전. 그 다음에 고용관계가 종료되면 예, 종료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신고한다라고 하는 부분이 있었죠. 자, 그거 구분해 보시고. 그리고 이제 직원 채용하면요. 세 가지의 책임이 있었어요. 민사 책임이라는 게 있었고, 행정상의 책임이 있었고, 형사 책임 이렇게 세 가지 책임이 있었죠. 민사와 관련되는 것은 결국 뭐와 관련되는 거? 돈과 관련되는 거라 그랬죠. 그래서 자, 민사 책임하면 결국 손해배상 책임 이렇게 표현하죠. 자, 그러면 일단은 직원이 만약에 중개 업무를 하면서 중개 행위를 하면서 잘못해가지고 손해 끼쳤다 그러면 결국은 어떻게 된다? 이때 직원이 이렇게 잘못했다 그러면 누가 책임진다? 개업 공인중개사 책임진다 라는 부분이 있었고요. 자, 그러면 또 행정사의 책임이 있었죠. 자, 직원이 어떻게 한 거예요? 등록 취소 행위라든가 업무정지 행위를 한 거예요. 그러면 결국 누가 등록 취소 업무정지를 당한다? 네, 개업 공인중개사가 등록 취소 업무정지를 당한다 그랬죠. 자, 그리고 또 이제 형사 책임. 이걸 뭐라 했죠? 양벌 규정이다. 양벌. 양쪽을 벌한다 그랬죠? 그래서 자, 직원이 이 법상의 형벌 1년 이하 징역 또는 처벌금, 3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 위반 행위를 했을 때 그를 벌하는 외에 누구도 벌한다? 개업 공인중개사도 같이 벌한다 그랬죠? 그때 같이 벌하는데 똑같이 벌하는 게 아니라 동조에 규정돼 뭘 구한다? 벌금형만 물리는 거. 이거를 양쪽을 벌한다 그래서 양벌규정 이렇게 표현하죠. 자, 그래서 이렇게까지 하면 이제 저번주에 배웠던 부분을 한번 보고요. 자, 인장 등록. 자, 오늘 이제 배우는 부분이 인장 등록입니다. 자, 인장은 뭐예요, 이게? 도장이죠, 도장. 자, 도장을 등록하는 거예요. 도장을 등록을 해가지고, 자, 중개 행위를 하면서는 반드시 그 등록된 도장을 써줘야 되는 것이 바로 이 규정, 이 법에서 나와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기 뭡니까? 중개사무소 가셔가지고 계약서 한 번씩 써봤을 거예요. 근데 계약서를 쓰면 그 계약서 쓸 때 개업공개사 도장 분명히 찍죠. 자, 그 도장 아무 도장이나 찍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바로 이렇게 도장을 등록한 다음에 그 등록된 도장만을 찍도록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인장 등록은 언제까지 하면 되냐면 업무 개시 전까지 도장을 등록해야 돼요. 업무 개시 전까지.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도장을 등록하면 등록증에
도장이 이렇게 하나가 찍혀요. 혹시 저기 그 중개사무소 가셔가지고 등록증 한번 보신 적 있어요? 그거 보면 사진 요즘 한 장 이렇게 붙어 있죠? 사진 붙어 있고 옆에 뭐가 붙어 있어요? 거기까지 보셨는지 사진은 보셨을 거예요 아마. 근데 그 옆에 뭐가 붙었냐면 요만큼 해가지고 여기에 빨간 게 하나 찍혀 있을 텐데 혹시 그것까지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사진은 좀 이렇게 금방 눈에 들어오는데 아마 이거는 눈에 안 들어왔을 거예요 아마. 이게 요즘은요 등록증에다가 그 사무실에서 등록된 인장 있죠? 요거를 여기다가 찍어놔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중에 계약서를 찍죠? 계약서를 쓰고 도장을 찍으면 이 도장이 여기 있는 도장과 같은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 지금은 이렇게 이제 도장을 갖다가 등록하고 이 도장을 쓰라라고 이제 하는데 이 이유가 뭘까요? 이거는 소위 말하면 뭐냐면 책임 중개를 위해서입니다. 책임 중개를 위해서요. 자 예를 들어서 이제 아무 도장이나 한번 찍도록 해봅시다. 자 오늘은 이런 도장 찍고요. 내일은 이런 도장 찍고 모레는 이런 도장 찍고 뭐 도장이 많죠. 자 그런데 만약에 요 세분화 도장을 찍은 계약서가 사고가 났다. 그러면 이거 어떻게 할까요? 나중에 이 개업공개사는 무슨 말을 할 수 있어요? 이거 그렇죠. 내 도장 아니다. 내 이름 누군가 사기가서 충분히 다 쓸 수 있는 거죠. 이거 내 도장 아니다라고 주장할 수, 내가 쓴 거 아니다라고 주장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자 법적으로 자 요 도장을 등록을 해놓습니다. 그리고 요 등록된 인장, 등록된 도장이 계약서에 찍혀 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때는 무조건 이 도장이 찍혀 있다면 무조건 누가 중개해 준 거? 이 개업공개사가 중개해 준 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바로 뭐냐면 책임 중개를 위해서요. 그래서 옛날에 지금은 계약서를 컴퓨터로 많이 하죠. 혹시 요즘 계약서 인쇄된 계약서 쓰는 거 혹시 보셨어요? 요즘은 인쇄된 계약서 거의 잘 안 쓸 거예요 아마. 그래서 거의 다 컴퓨터로다가 해가지고 작업을 해서 그 여러분들 나중에 이제 공직에서 자기가 취득해가지고 개업하시죠? 하시면 협회 같은 데 가입해요. 가입하면 CD를 하나 줘요. 저 프로그램, 그 계약서하고 확인서면서 설치 프로그램 CD인데요. 설치를 하면 콕콕콕콕 누르면 몇 자 안 하면 바로 계약서 프린트 쫙 돼서 나옵니다. 요즘은 다 컴퓨터로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중에 공직에서 자격 취득하시면요. 특히 혹시 있으신 분 있겠죠? 혹시 이런 분이 있습니다. 컴퓨터 못 하시는 분 있어요. 지금도 계신 분이 있어요. 혹시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 컴퓨터를 못 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반드시 끝나고 나서 컴퓨터를 배우세요. 컴퓨터 학원에 새벽반 같은 데 가면 어른들 많아요. 네? 없어요? 저녁반 있나요? 제가 원래 컴퓨터를 새벽반에 다녔거든요. 제가 저도 컴퓨터를 잘 못했었죠. 아예 못했었어요. 그러다가 30살 때, 뭔가 이게 나이가 이제 30대가 꺾어져 나가는데 뭐가 해야 되지 않느냐 싶어서 그때는 이제 제가 강의를 할 때가 아니라 직장 다닐 때거든요. 그때는 이제 새벽에 가가지고 새벽반을 해서 한 달 배웠나? 한 달인가 배워가지고 하여튼 한때는 또 컴퓨터 조립까지 할 수 있을 정도까지 됐었어요. 어쨌든 컴퓨터를 갖다가 여러분들이 배우셔야 돼요. 지금 중개업 하시는 분 중에서 지금 실제로 컴퓨터 못 하시는 분들 많아요. 그래놓고 컴퓨터 좀 배우시라 그러면 내가 뭐 못하려 그러냐? 얘가 다 하면 되지. 직원한테 미루는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실제로 자기가 컴퓨터를 직접 좀 해오셔야 돼요. 아까 저기 보니까 블로그 작업하는 거 책 있더만요. 요즘 매물을요 3분의 1은 어떤 동네는 반입니다. 일반적으로 3분의 1은 컴퓨터로 다 보고 와요. 블로그에서 딱 검색해가지고 검색어 뜨는 데서 보고서 옵니다. 저쪽에 수원 쪽이나 이런 쪽에 업하시는 분들, 중개업 하시는 분들은요 50%래요. 그러니까 여기서 왔다 갔다 하시는 분 50%, 그 다음에 인터넷을 드셔가지고 오시는 분 50%. 요즘은 또 인터넷도 안 하죠? 핸드폰 그거 다 하죠, 왜? 그래서 여러분들이 컴을 안 하시면요, 이제는 이쪽
그게 업을 하기 힘들 정도예요. 물론 이제 뭐 소일거리로 조금씩 하면서 할 정도면 뭐 컴 안 하셔도 사실은 뭐 될 수 있겠지만,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제 컴을 좀 하시는 게 좋습니다. 제가 왜 컴 얘기가 이렇게 나왔냐면, 자 이제 옛날에 이게 인장과 관련된 부분 얘기하다가 이렇게 나왔네요. 옛날에 이제 지금은 계약서를 컴퓨터로 다 쓰니까, 그런데 옛날에 인쇄된 계약서 쓸 때 이 인장 사고가 의외로 많이 나왔었어요. 실제로 제가 본 사고도 상당히 많았습니다. 이 인장 사고가 어떻게 되냐? 자, 여러분들이 보세요. 이제 인쇄된 계약서 아마 다 기억할 거예요, 아마. 그 앞에 앞장 쓰면 왜 뒤에 이렇게 다 뭐예요? 예, 묵질에서 박혀서 나오죠, 왜? 이제 이만해요, 계약서가. 보통 보면 한 권짜리가 이만하죠. 대부분 이제 이 문방구에서 사오든가 아니면 협회 같은 데서 이렇게 사옵니다. 사가지고 사무실에 탁 놔요. 그러면 심심하잖아요. 일거리도 없고. 그때 뭐 합니까? 네, 맞아요. 다 도장 찍어 놓죠. 왜? 다. 자, 뭐, 그러니까 고무인 다 찍어 놓죠. 여기다 이거 다 찍어 놓죠. 다 찍어 놔요. 해놨다가 나중에 옆집에서, 야, 이거 뭐, 서로들 이제 서로 아는 사람이니까, 조그만 방 한 칸, 임대차 할 건데, 계약서 하나 좀 찢어줘 그래요. 중개를 해주는 게 아니라, 그 옆집에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달라고 하는 거죠. 서로들 이제 아니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계약서 툭 찢어줍니다. 어떤 계약서 찢어준 거예요? 예, 도장 찍어준 거. 찢어줘요. 이렇게 축 찢어줘요. 그래서 이제 그 집에서 뭐 한 거예요? 자기네들끼리 계약서 쓴 거죠. 계약서를 탁 썼는데 나중에 그 집이 이미 경매가 들어간 집입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보증금 못 받아요. 자, 나중에 이제 공부하시겠지만 경매가 이미 들어가죠. 경매 개시 결정 등기가 된 뒤에 임대차 들어가죠. 그럼 그 최우선 면제라고 해가지고 가장 먼저 받을 수 있는 서액 보증금이 있거든요. 그것도 아예 못 받아버리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그 임차인은 어떻게 돼요? 졸지에 쫓겨나게 되죠. 그 상황에서 계약서를 보니까 누구 도장이 찍혀져 있어요? 부동산 사무실 도장 찍혀져 있죠? 가서 쫓아갑니다. 네가 중개해줄게, 네가 책임져라. 그럼 분명히 자 중개사무소에서는 어떻게 돼요? 중개사무소에서는 나 이거 중개해준 게 아니죠? 이거 집주인이 달라 그래가지고 한 장 찢어준 건데, 자 이거 갖고 소송 들어갑니다. 실제 사건입니다. 자 이거 누가 이겼을까요? 수입자가 이겼어. 자 중개사가 이겼다면 제가 얘기를 안 하겠죠? 졌습니다. 왜 졌어요? 나 분명히 안 해준 거고 이거만 찢어졌다. 나중에 졌어요. 왜 졌느냐? 뭐 때문에 진 거예요? 이것 때문에. 그러면 이 사람은 증명을 해줘야 되는데 이미 집주인은 경매가 들어가고 튀어나갔죠. 나가버렸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이걸 증명해줄 길 없는 게, 둘이서 임차인하고 임대인하고 둘이서 이거 내가 이 사람 중개해준 게 아니고 우리끼리 쓴 거다라는 것을 증명을 해줘야 되는데, 임차인은 지가 뻔히 중개사무소를 통하지 않은 거를 알면서도 도장 찍히는 거 주장을 하죠. 어떻게 증명해요? 못해요, 이거를요. 그래서 손해배상을 물어줬던 그런 사례가 상당히 많아요. 옛날 얘기입니다. 지금은 거의 그런 사례가 많이 없어졌어요. 어쨌든 이렇게 도장을 등록하고 그 도장만 써야 된다. 이 의무를 부여한 것은 결국 뭐 때문이다? 책임져. 도장 찍혀서 무조건 네가 중개해준 거예요. 자, 그런 제도가 바로 인장등록 제도입니다. 자, 이거 인장등록. 이거 위반하면요 업무정지예요. 업무정지인데요. 자, 그런데 이 인장을 개업 공인중개사뿐만 아니라 누구도 인장 등록해야 되냐면 소속 공인중개사도 인장 등록을 해주시면 됩니다. 개업공인중개사는 사장이죠. 사장이니까 그렇다 치고 자 소속 공인중개사는 직원입니다. 근데 얘가 왜 인장을 등록해야 되느냐? 이 사람은 어떻게 했어요? 아까 용어장에서 뭐라 그랬어요? 중개 업무를 수행하거나 보조하는 자 이렇게 했죠? 직접 수행할 수도 있죠. 그러면 직접 자기가 중개 회의를 했다면 자기도 책임져야 돼요. 자, 이게 뭐라 그랬죠? 책임중개라 그랬죠? 결국 누구도 책임진다. 네, 지가 중개 회의를 했다면 얘도 책임져줘야 된다. 그래서 얘도
나중에 조금 이따가 이제 오늘 거기까지 배울지 모르겠는데요. 책임지도록 서명 및 날인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업무를 직접적으로 했을 때는. 자, 그래서 자, 다시 한번 인장 등록은 자, 오늘은 두 가지만 일단 먼저 기억하는 뭐죠? 인장 등록은 언제까지 하는 거? 네, 업무 개시 전까지 하는데 자, 누가 인장 등록한다? 개업공개사와 소속공개사. 자, 개업공개사가 위반하면 업무정지고요. 소속공개사가 위반하면 이때는 자격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어요. 자격정지라는 개념이 아마 오늘 지금 처음 나오는 것 같은데 업무정지는 뭐라 했어요? 업무정지는 소위 말하는 여러분들 일반적으로 영업정지라고 그랬죠? 영업정지. 영업을 일시적으로 정지시켜 놓는 거예요. 영업정지는 여러분들이 잘 알 거예요. 아마 이거 많이 들어봤으니까. 그러면 이 자격정지는 뭐냐면 공인중개사 자격을 일시적으로 정지시켜 놓는데 일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자격정지 처음 나온 건 아니구나. 결격사유에서 한번 봤구나. 결격사유에서 봤네요. 자, 그래서 얘는 소속 공인중개사에게만 자격정지 처분을 내릴 수 있거든요. 그래서 자, 인장 등록과 관련해서 위반하면 개업공개사는 업무정지지만 소속공개사는 어떻게 된다? 자격정지. 이렇게 한번 듣고 넘어가시고 자, 그러면 이제 뒤로 넘어가면 뭐가 나오냐면 휴업과 폐업. 휴업 문 닫는 거, 쉬는 거죠? 뭐 이거는 뭐 그렇게 크게 어려운 건 없지만 자, 휴업은 3월을 초과하여 휴업을 하고자 할 때 자, 미리 등록증을 첨부하여 이렇게 됩니다. 첨부하여 신고한다. 자, 이것만 일단 휴업은 오늘은 요거만 일단 보고 넘어가죠. 자, 휴업은 몇 월을 초과해서 휴업할 때 신고해요? 그냥 3개월을. 그러니까 3월을 초과하여 하고자 할 때 신고합니다. 초과라는 개념. 이거 하면 그냥 참 별거 다 배워요. 이상, 이하 개념도 배우고요. 초과, 미만에 대한 개념도 배웁니다. 근데 문제는 이게 시험 문제 나온다는 게 문제예요, 이게. 이런 것까지 문제 나옵니까? 그런데 실제로 문제 나와요. 자, 초과라는 개념은 이 3개월이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안 들어가죠. 자, 그러면 3월을 초과해서 휴업하고자 할 때 신고하니까 그럼 3월 이내 휴업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네, 할 필요 없고 그냥 문 닫고 있으면 됩니다. 3월을 넘겼을 때만 넘겨서 하고자 할 때만 신고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3월 이내 것은 신고할 필요 없고 3월을 초과해서 휴업하고자 할 때입니다. 휴업을 하고자 할 때 미리 신고해요. 사전이에요? 사후예요? 사전. 나중에 이제 문제에 이런 거 나오는 거예요. 자, 그래서 휴업을 3월 초과해서 휴업하고자 할 때 미리 사전 등록증을 첨부합니다. 그래서 휴업 신고한다. 나 4개월 동안 쉬겠다. 5개월 동안 쉬겠다. 라는 것을 일단은 하는데요. 휴업은 몇 월을 초과할 수 없냐면 6월을 초과할 수 없다. 초과 못한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쉬실 때는 무작정 쉬는 게 아니라 몇 개월까지만 쉴 수 있다? 6개월까지만 쉴 수 있다. 물론 예외가 있습니다. 예외는 있지만 자, 기본적으로 요거까지만 한번 구분하고 넘어가고요. 뭐 휴업과 관련된 부분은 그렇게 크게 어려운 부분은 아니니까 간단하게만 한번 넘어가고 폐업도 마찬가지죠. 자, 폐업은 자, 폐업을 뭐 할 때? 하고자 할 때. 폐업을 하고자 할 때. 이때 뭐 첨부해가지고 마찬가지로 등록증을 첨부해서 신고한다. 이렇게 됐습니다. 이건 완전히 문 닫는 거죠. 자, 그러면 폐업을 하면 등록의 효력이 소멸됩니다. 자, 없어진다. 이렇게 되네요. 자, 다시 한번 보죠. 이제 휴업은 어떻게 돼요? 일정 기간 동안 문 닫았다 다시 여는 거죠? 다시 여는 건데, 폐업은 완전히 어떻게 돼요? 문을 완전히 닫아버리는 거죠? 그럼 폐업 신고를 한다면 등록의 효력이 완전히 어떻게 된다? 없어진다. 등록 효력이 완전히 없어지니까 이제는 뭐가 되는 거?
자, 예, 소위 말해 일반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폐업하는 순간에 이제 개업 공기에서 어떻게 돼요? 완전히 떨어져 나오는 거죠. 자, 그래서 휴업과 폐업은 간단하게만 한번 그 구분해서 넘어가고, 뭐 어려운 건 없으니까 이런 것이 있다라는 것만 일단 넘어가고, 자, 뒤로 가면 이런 내용이 하나 있네요. 146페이지에 간단하게 그냥 제목하고 그 안에 있는 내용만 한번 짚고 넘어갑니다. 간판에 철거라는 게 있어요. 자, 이것도 이제 시험에 나오기 시작하면 조금 복잡하게 나올 수도 있는 부분인데 간단한 것 같지만, 개업공개서는 간판을 뜯어내는 거죠. 뜯어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넣냐? 세 가지일 때. 세 가지가 뭐 했을 때예요? 자, 사무소 이전 신고. 자, 그러면 철거, 간판의 철거는요, 일단은, 자, 중개사무소 이전 신고하게 되면, 그 다음에 또 폐업 신고하게 되면, 그 다음에 등록이 어떻게 된다면? 취소됐다면, 세 가지. 자, 그러면 간판을 철거하라. 만약에 이거 철거 안 하면요, 등록관청에서 강제 철거할 수가 있어요. 강제로 뜯어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게 왜 이 제도가 나오느냐? 그 이전 사무실을 여기에서 이쪽으로 옮깁니다. 자, 여기에 원주시의 사무소가 있습니다. 이거를 어디로 옮겨요? 횡성으로. 저번주에 횡성으로 옮겼죠? 횡성군으로 옮겼습니다. 자, 원주시에 있는 사무소를 횡성으로 옮겨놓고 나서 아까 배웠던 거, 저번주에 배웠던 거 복습했죠? 며칠이나 신고하죠? 네, 10일이네. 어디다 신고하죠? 원주시 횡성군? 네, 이전한 곳의 등록관청이죠? 여기다가 이전 신고하면 이제 된 거예요. 근데 문제는, 자, 여기에 사무소가 있죠? 아직까지 어떻게 된 거예요? 빈 사무소죠? 빈 사무소입니다. 자, 그럼 여기에 이제 사무소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이 사무소가 지금 나가지 않고 있는 거예요. 임대해야 되는데, 자, 나가지 않고 있는 상태에서 여기서 영업을 하다가 갑자기 여기 원주에 일이 있거든요. 그럼 아직까지 건물주와 임대차 계약을 아직 해지하지 않은 상태죠? 그럼 여기 와서 샷다문 열고 여기서 일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런 걸 아예 없애기 위해서 간판을 아예 없애버리는 거죠. 없애라, 스스로 없애라는 얘기. 자, 그 다음에 폐업했거나 등록 취소. 폐업은 아까 얘기했더니 완전히 문을 닫는 거고, 등록 취소는 뭐예요? 강제로 문 닫게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간단하게 얘기하면 폐업은 스스로 문 닫는 거고, 그 다음에 등록 취소는 어떻게 된 거예요? 예, 강제적으로 타의에 의해서 문 닫게 만드는 거죠. 자, 그러면 이렇게 된다면, 자, 여기 이제 사무소 이전이 아닌 원주에 사무실이 있다가 여기에다가 뭐 했다? 폐업을 했습니다. 그런데 사무소를 없애지 않고 간판 철거시키지 않고 있다면, 폐업 신고를 했으면 어떻게 돼요? 이제는 등록이 완전히 없었으니까 뭐가 되는 거예요? 일반이 됐죠? 그런데 갑자기 중개줄 게 생깁니다. 그럴 때 어떻게 돼요? 접속에 아직까지 이 사무실 안 없앴죠? 그럼 문 열고 여기서 또 뭘 할 수 있어요? 중개 행위를 할 수 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아예 막기 위해서 자, 세 가지 사무소를 이전하면, 그 다음에 뭐 한다면? 폐업 신고한다면, 그 다음에 또 등록 취소된다면 때는 간판을 아예 철거하라 됩니다. 자, 그래서 요거 여러분들이 일단 구분을 해보시고요. 세 가지 한번 구분을 해보시고 넘어가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게 되면 이제 정리를 한번 해봤고, 이제 중개 업무와 관련된 부분 해볼게요. 좀 쉬시죠. 쉬었다가 이제 상당히 중요한 부분 나와요. 계약의 개념에 나오는데요. 자, 좀 쉬었다가 요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